저 양반 옷차림 봐. 저렇게 후줄근한 분이 여긴 어떻게 들어왔대? 그러게 말이야. 여기 할인 매장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격이 있잖아. 두 명의 중년 여성 고객이 카트 옆에서 수군거렸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대형 디스카운트 스토어였지만 오늘은 유명 브랜드 제품들까지 특별 할인 행사로 몰려든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다. 마치 백화점 세일처럼 북적이는 현장에 한쪽에서는 할인된 고급 가전제품을 구경하는 사람들로 장사진이었다. 할아버지, 우리 그냥 돌아갈까요? 너무 붐비는데. 76세의 백삼용은 손녀 손을 살포시 잡으며 가만히 미소 지었다. 괜찮아, 수영아. 곧 끝나겠지. 네가 갖고 싶어 하던 색연필 세트가 여기 세일한다 했잖니? 네, 근데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무섭기도 해요. 할아버지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 그는 허리춤이 약간 낡은 바지를 입고 오래되어 보이는 재킷을 걸쳐 입고 있었다. 깨끗이 다려졌지만 확실히 요즘 스타일은 아니었다. 주변에선 고개를 갸웃하거나 은근슬쩍 뒷말을 하기도 했다. 아니, 저런 옷차림으로 여기까지 온 건가? 경비는 뭐 하는 거지? 어르신이신 것 같은데? 저렴한 동네 슈퍼랑 착각하신 거 아냐? 가게 입구 쪽에서는 사복 차림의 직원처럼 보이는 사람이 대화를 엿듣다가 천천히 다가왔다. 키가 훤칠하고 묵직한 권위를 풍기며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언뜻 봐도 매장 관리자나 상급 직원처럼 보였다. 그가 곧장 백삼용에게 말을 걸었다. 어르신, 혹시 여기 물건 구경하러 오신 겁니까? 네. 손녀와 함께 필요한 물건 좀 보러 왔습. 오늘은 특별 세일 행사라 사람이 많습. 혹시 혼돈이나 불편 겪으실 수 있는데 혹여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 말에는 친절한 척하는 기색이 서려 있었지만 목소리 톤엔 묘하게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다. 손녀 수영이가 맑은 눈으로 그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삼촌, 우리 색연필이랑 공책 사러 왔어요. 할인한다 그래서요. 관리자는 수영이를 보다가 다시 백삼용을 훑어보았다. 오늘은 보통 때랑 달라서 혼잡도가 높습게다가 고가 상품들이 많이 풀려 있어요. 안전하게 구경하시려면 다음에 오시는 게 어떨지. 백삼용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고맙지만 오늘만 하는 할인 행사가 있어서요. 손녀가 학교에서 필요하다는 물건이 몇 가지 있거든요. 금방 살 테니 괜찮습. 관리자는 여전히 탐탁치 않다는 얼굴이었다. 혹시 신분증이나 회원카드는 있으십니까? 회원카드는 있지만 여기서 발급받은 게 아니라 일전에 다른 지점에서 썼던 거라. 필요하다면 다시 재발급받겠습. 알겠습. 안내 데스크 쪽에 들르시죠. 그런데 이기시 취하는 아리츠. 이때 지나가던 고객 하나가 관리자의 팔을 툭툭 쳤다. 저기 김 팀장님, 저쪽 전자제품 구역에 문제 생겼다던데요. 결제 단말이 또 에러 난 것 같아요. 김 팀장이라고 불린 관리자가 조금 인상을 쓰며 대답했다. 아유, 오늘같이 분주한 날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 알겠습. 곧 갈게요. 그리고는 백삼용에게 시큰둥하게 말했다. 어르신, 잠시만 저기서 기다려주세. 제가 일 처리 끝나고 다시. 그가 바쁘게 사라지자 수영이는 할아버지에게 속삭였다. 할아버지, 저 사람은 왜 우리한테 그렇게 말해요? 그냥 물건 사러 온 건데. 백삼용은 수영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웃었다. 사람이 많은 날이라 다들 예민해졌나 봐. 별거 아니야. 하지만 주변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세련된 패딩을 입은 중년 남성이 지나가며 혼잣말처럼 중얼댔다. 할인 매장도 이제 아무나 오나 보군. 에휴, 수준 떨어져. 이를 들은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원래 이 가게가 좀 고급스러웠는데 이젠 그냥 이도 저도 아닌가 보네. 그러나 백삼용은 들으면서도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카트를 잡고 아직 남아있는 색연필 세트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자 매장 안내판을 살폈다. 할아버지, 저기 있어요. 문구 코너. 그래, 가보자. 사람이 적은 곳부터 살펴보는 게 좋지. 두 사람은 바쁘게 움직이는 인파를 비집고 간신히 문구 코너에 도착했다. 역시나 다양한 색연필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할인 제품으로 표시된 건 이미 많이 빠져나가고 몇 개 안 남아 있었다. 수영이가 맑은 눈으로 상품을 뒤적거리던 중 한 직원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손님. 뭘 찾고 있니? 색연필. 여기서 세일한다고 해서 왔어요.
직원은 밝은 표정으로 웃으며 얘기했다. 오늘 이벤트가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혹시 원하시는 게 정확히 뭐예요? 수영이가 설명하려는 찰나 김 팀장으로 불렸던 관리자가 전자제품 구역에서 일을 보고 돌아온 듯 이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아직도 여기 계셨군요. 김 팀장은 문구 담당 직원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금 백사명을 쳐다봤다. 혹시 구매하실 물건 다 고르셨습니까? 결제하실 땐 카운터 줄이 좀 길 테니 각오하셔야 할 겁니. 문구 담당 직원이 눈치를 보며 끼어들었다. 김 팀장님, 이분이랑 아이가 색연필 세일 제품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재고가 별로 없어서. 그래요? 김 팀장은 여전히 냉랭한 표정이었다. 색연필 세트면 몇천 원짜린데. 오늘은 보통 때보다 매장이 혼잡하고 고가 상품들도 많아서 혹시라도 분실 방지에 신경을 써야 하거든요. 괜히 피해 보실까봐 드리는 말입니다. 그의 말에는 배려인 듯 하면서도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묘한 뉘앙스가 다시 번뜩였다. 주위에서 구경하던 사람 몇이 그 말을 듣고 눈빛을 주고받았다. 어떤 이들은 그냥 내보내지. 라는 표정이었다. 할아버지, 우리 그냥 집에 갈까요? 수영이가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다 하지만 백삼용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수영아. 우리 필요한 물건 사러 왔으니 다 보고 가자. 괜찮단다. 그때 매장 내 방송 스피커가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이상한 잡음을 냈다. 안내 말씀드립니 현재 전산 장애가 발생하여 카드 결제와 재고 파악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습 고객님들께서는 잠시만 대기해 주시길 바랍니. 그러자 매장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아니, 이 바쁜 시간에 계산 못하면 어떡하라고. 재고 없으면 못 사는 거 아냐. 등등. 매장 전체가 소란스러워졌다. 김 팀장이 귀가 아픈 듯 귀마개라도 하고 싶다는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거 큰일이네. 하필 지금 세일 행사 중인데. 문구 담당 직원도 동공지진을 일으키며 재고 파악용 스캐너를 만지작거렸다. 연결이 다 끊겼나 봐요. 창고 재고랑 매장 재고랑 싹 다 헷갈리겠는데. 김 팀장이 발을 동동 구르며 주변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빨리 IT팀 부르고 수작업 재고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뒤져봐요. 지금 전화 중인데 연결이 잘 안 돼요. 중앙 서버가 다운된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오늘처럼 중요한 날에 서버가 날아가면 매출 몇 천만 원, 아니 억대도 놓칠 수 있는데 매장 분위기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할인 행사로 몰려든 인파는 재고가 언제 어느 순간 소진될지 몰라 초조했고 결제마저 되지 않으니 불만이 터져 나왔다. 고객들은 매장 직원들에게 항의하고 직원들도 우왕좌왕하며 진땀을 흘렸다. 수영아,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어라. 할아버지 잠시 이 직원분들과 얘기 좀 할게. 백삼용은 손녀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한 뒤 조심스레 김 팀장에게 다가갔다. 저 팀장님, 죄송한데 잠깐 말씀 좀. 김 팀장은 바쁜 와중에 힐끗 그를 쳐다봤다. 예? 아, 어르신, 지금 저희가 정신이 없는데 무슨 일이시죠? 이런 전산장애는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 보통 중앙 서버 복구 전까진 임시로라도 재고와 결제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해요.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도움을 준다고요? 김 팀장은 반신반의하며 피곤한 눈을 끔벅였다. 어르신께서 뭘 아신다고? 백삼용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신뢰가 안 된다면 간단한 수작업 재고 파악 체계를 제안드리고 싶습. 지금 당장 수기장부라도 준비해서 물량과 주문 내역을 맞추면 최소한의 손실은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장부요. 저희 시대가 어느 때인데. 김 팀장은 피식 웃으며 이 허름한 할아버지가 뭘 알겠느냐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 뒤로 몰려드는 고객들의 항의에 정신이 없었고 그런 와중에도 문구 담당 직원이 묻는 목소리가 들렸다. 팀장님, 제가 바로 재고 수기표 만들까요? 지금 결제 단말이 아예 안 되니 일단 현금 결제만 받고 나중에 카드 결제 요청할 수도 있고 아유 다 좋긴 한데 어떻게 체계를 짜야 될지 손님들이 하나씩 물건 담고 난 뒤에 재고가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일일이 체크를 하죠? 그러자 뒤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한 또 다른 직원이 어리지만 똑똑해 보이는 인상. 백사명과 김 팀장을 번갈아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어르신 전에 회계 쪽 일을 하셨나요?
백삼용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래전 일이지만 재무 관련 일을 해왔습죠. 아, 어디서 봤더라? 혹시 성함이 백삼용? 어르신 맞으세요? 김 팀장이 흠칫하며 직원에게 눈치를 줬다. 왜 그래, 김 대리? 사람 헷갈리지 말고? 하지만 김 대리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뭔가 검색하는 듯 했다. 제가 예전에 사내 교육 받을 때 국내 굴지의 중견기업 CFO였던 분 강연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백삼용이라는 분이시었는데. 김 팀장은 코웃음을 치며 손을 저었다. 에이, 설마. 이 허름한 차림의 어르신이 그런 대기업 CFO 출신이라니 말도 안 되지. 그건 동명이인이겠지. 문구 담당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정말 그분이 맞으시다면 재무 쪽 경험도 어마어마하실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겪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제시해 주실 수도 있고, 김 팀장은 대꾸하려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할 텐데 하는 마음에 씩씩거리며 입을 열었다. 좋아요, 뭐. 어르신이 어떤 분이시든 간에. 일단 이 혼잡한 상황 좀 수습해야 하니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시해 보세. 근데 괜히 잘못했다간 더 엉망될 수 있으니. 사실 그는 아직까지도 저 어르신이 대체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시선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산마비가 계속되면 회사로서도 엄청난 손실이 뻔하니 단일 퍼센트의 가능성이라도 잡고 싶어 했다. 그제야 백삼용은 조용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매장별, 구역별로 수기재고 파악 담당자를 정하고 고객이 물건을 카트에 담을 때마다 담당자가 품목과 수량을 간단히 체크한 후 번호표를 부여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결제는 임시 영수증에 물건 목록과 가격을 기록한 뒤 현금 결제만 임시로 받으면 되고요. 카드 결제는 서버 복구 후 따로 요청할 수 있게 의사 동의를 구하는 방식을 쓰면 됩니. 환불이나 교환도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일단 판매가 중단되는 것보단 낫죠. 김 팀장은 귀가 솔깃하면서도 믿기 어렵다는 듯 표정을 굳혔다. 그걸 일일이 손으로 한다고요?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면 순식간에 재고가 바닥날 텐데 그걸 실시간으로 어떻게 막죠? 평소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합니. 창고에서 임시로라도 인력을 빌려와야 할 겁니. 할인 행사라고 주말 아르바이트생들도 꽤 있죠. 구역별로 세 팀이나 네 팀씩 배치해서 물류창고 매장 간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과 고객 카트 품목을 적는 사람, 그리고 현금 계산 담당을 따로 두면 어떨까요? 김 대리가 오 하고 탄성을 질렀다. 듣고 보니 나쁘지 않은데요. 사실상 즉석에서 소규모 포스 시스템을 아날로그로 구축하는 셈이네요. 백삼용이 부드럽게 덧붙였다. 네, 그 대신 혼선을 줄이려면 임시 영수증에 고객 이름이나 전화번호 정도는 받아둬야 할 겁니.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혼란이 커지니까요. 정산과 재고가 맞는지 최소한의 대조표가 있어야 하거든요. 김 팀장은 점점 표정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불신과 비웃음이 뒤섞여 있었으나 이제는 그래도 이런 방법이 제일 현실적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있는 듯했다. 어르신. 혹시 정말 CFO 출신이시라고요? 제가 믿어도 됩니까? 그 말을 들은 인근 직원들과 몇몇 고객들도 슬슬 호기심을 드러냈다. CFO? 그건 회사 재무 최고 책임자 아닌가? 저렇게 말끔한 방안을 금세 내놓는 거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아? 김 대리가 손에 든 휴대폰 화면을 김 팀장에게 보여주었다. 팀장님, 여기 기사 보세. 이분 맞아요. 전 J그룹 자회사 CFO 백삼용 씨 노년층 재취업 모델 강조. 이런 인터뷰 기사도 있네요. 사진이 조금 젊으실 때라서 그렇지 얼굴이 똑같아요. 김 팀장이 놀란 얼굴로 화면을 보더니 차마 말이 나오지 않는지 입술만 달싹거렸다. 그러다 괜히 주변을 의식한 듯 목소리를 낮췄다. 진짜 똑같은 분이시네. 근데 어떻게 이런 곳에? 곁에 있던 고객들도 슬슬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허름해 보여도 어마어마한 분이셨네. 역시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한편 손녀 수영은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붙들고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물었다. 할아버지, CFO가 뭐예요? 백삼용이 웃으며 설명했다. 회사에서 돈과 회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일을 하던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거야.
우와, 그럼 할아버지는 엄청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에이, 대단하긴. 그냥 회사를 위해 일하던 사람이었지. 김 팀장의 표정은 갈수록 난처해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백사명을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불편한 손님 정도로 치부했는데 그가 알고 보니 대기업 CFO 출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머리가 혼란스러워졌다. 사람들 또한 갑작스러운 반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 제가 신뢰가 많았습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재고 파악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백삼용은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였다. 김 팀장이 이어지는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매장 직원을 급히 모아 간단한 브리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계산대 근처 한쪽에 접이식 테이블을 임시로 띄워놓고 김 대리를 비롯한 직원들이 다들 노트와 펜을 챙겨왔다. 자, 지금부터 이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 본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부족일 것 같아요. 각 매장 구역마다 손님이 몰리니까. 그렇다면 단순 보조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사무실 인원도 지원을 보내야 할 겁니 나이 어린 알바생들도 간단한 체크 정도는 할 수 있으니 교육을 재빠르게 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고객들이 카드 결제를 못한다고 불만을 품을 텐데요. 일단 동의를 구해야죠. 만약 급히 구매할 물건이 아니라면 오늘 예약만 하고 내일 결제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을 필요한 사람들은 현금 결제를 하도록 안내하고요. 그럼 재고가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고객들이 여러 개 사가려고 할 수도 있고 한 사람당 구매 제한을 둘 수도 있습. 한정 수량의 이벤트 상품이라면 인당 몇 개 이상 사지 못하도록 안내해서 가장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김 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적어 내려갔다. 여전히 매장 곳곳에서 고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었지만 적어도 당장 뭘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없는 상태는 면할 수 있게 되었다. 와, 저 어르신 대단하시다. 이 정도면 전문 컨설턴트 하셔도 되겠는데. 옛날 CFO라더니 다르긴 다르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존경과 놀라움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런데도 김 팀장의 얼굴은 어딘가 꺼림칙해 보였다. 그는 직원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백삼용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자존심 상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일단 매장 운영이 급했고 그가 가져온 아이디어가 꽤 구체적이어서 결국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알겠습. 그럼 어르신 말씀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 제가 우선 순서도를 짜고 각 구역 담당에게 배분하도록 하겠습. 조습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아, 그리고 실례지만 혹시 조금만 더 직접 지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직원들에게 설명하긴 하겠지만 구체적인 숫자나 흐름은 어르신께서 더 잘하실 것 같아서. 이 순간 김 팀장의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처음의 경멸과 배제는 사라지고 어느새 부탁에 가까운 태도였다. 주변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도 눈빛을 교환하며 저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 맞나 보내라며 납득하는 분위기였다. 그렇게 급작스럽게 꾸려진 임시재고 관리 태스크포스는 곧바로 매장 곳곳에 흩어져 일을 시작했다. 누군가는 문구 코너, 누군가는 가전제품 코너, 또 누군가는 식품 코너로 배치되어 손님들이 물건을 카트에 담을 때마다 수기로 품목과 수량, 고객 정보를 적어 나갔다. 고객들이 모일 때마다 현재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니 현금 결제나 내일 예약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하고 외쳐댔다. 혼란은 여전히 있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질서가 잡혀갔다. 몇몇 격앙된 고객도 있었으나 김대리나 다른 직원들이 달려가 상황을 해명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했다. 매장에 퍼졌던 원망 섞인 목소리는 어느새 우리도 이 방법대로라도 살 수 있으니 다행이다라며 조금씩 완화되었다. 그 광경을 살피던 문구 담당 직원이 감탄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저걸 그냥 즉석에서 생각해내다니. 정말 CFO 출신은 다르구나. 곁에 있던 다른 직원이 추가했다 그러게요. 게다가 어떤 수식이나 복잡한 도표 하나 없이 말로만 설명했는데도 다들 이해하기 쉽게 딱딱 구조를 잡아주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자 서서히 매출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직 전사는 불통이었지만 적어도 현금 매출이라도 확보되는 상황이었다. 계산대 근처에는 임시로 설치한 수기 결제 장부가 몇 건씩 쌓였다. 직원들은 한껏 분주해졌지만 불안감보다는 어떻게든 매출을 막아내고 있다는 안도감이 생겨났다. 우리가 이 정도라도 성과를 내니 일단 대규모 손실은 막겠군. 김 팀장은 땀을 훔치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다 주변 시선을 의식하고는 어정쩡하게 백삼용에게 다가갔다. 저기 어르신. 아, 아니 선배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정말 감사드립니. 조금 전까진. 제가 좀 무례했죠.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을. 당연히 제가 낯설게 보이셨을 텐데요. 김 팀장은 쑥스러운 듯 목소리를 낮췄다. 제가 사실 처음에 어르신을 좀 너무 허술해 보인다 생각하고 괜히 귀찮은 손님이 왔나 싶어서 함부로 대했어요. 정말 죄송합니. 그는 90도로 고개 숙여 정중히 사과했다. 고객과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는 복도 한가운데였기에 이 광경을 본 이들은 모두 작은 충격을 받았다. 저 까칠한 팀장이 저렇게까지 사과를 하다니. 하고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 순간 손녀 수영이 할아버지를 향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할아버지, 예전에 회사에서 이런 일들 많이 했어요? 컴퓨터 없이 막 적고 계산하고 그랬어요? 백삼용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옛날엔 컴퓨터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직접 손으로 다 계산하고 재고 정리도 사람이 일일이 하고. 그랬단다. 자주 오류도 났지만 그만큼 꼼꼼함이 중요했지. 우와, 할아버지 멋져요. 수영이는 해맑게 박수를 쳤다. 그 모습을 보던 김 대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르신,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다면 지금은 왜 이렇게 조용히 지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근처에서 듣고 있던 몇몇 직원들도 궁금한 듯 고개를 돌렸다. 백삼용은 난처한 듯 미소 짓더니 마침 근처에 가니 의자 몇 개가 보여 이야기는 앉아서 하죠. 하고 제안했다. 잠시 후 매장 한쪽 휴게 구역에 그와 직원들 그리고 김 팀장이 둘러 앉았다. 손녀 수영은 할아버지 옆에 꼭 붙어 앉았다. 매장 내부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구조가 어느 정도 자리 잡혔기 때문에 잠깐의 대화 시간은 낼 수 있었다. 솔직히 제가 CFO직 내려놓고 은퇴를 결심한 건 손녀를 돌봐야 했기 때문이에요. 딸 부부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이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죠. 직원들이 한순간 숨을 멈추듯 숙연해졌다. 김 팀장도 놀란 기색이었다. 아, 그런 사연이. 사업 현장에서 뛰어다니며 아이를 보살필 자신이 없었어요. 70이 가까운 나이에 회계 보고서와 재무지표에 묻혀 살기보다 아이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나누고 싶었지요. 어찌 보면 제가 세상 물정과 동떨어져 보일 수 있으나 지금 이 생활이 참 소중해요. 그는 따뜻한 눈길로 수영을 바라봤다. 수영이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는 나랑 놀아주는 시간이 제일 좋대요 하고 깔깔 웃었다. 김대리가 물었다. 그렇지만 이런 할인 매장에 오면 사람들이 어르신을 잘 몰라보고 막 대할 수도 있는데 그거야 괜찮아요. 저야 이제 그냥 평범한 노인일 뿐이고 또 이렇게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굳이 옛날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이 아이와의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합니. 김 팀장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저도 회사 생활 때문에 가족과 시간을 잘 못 보냈는데 저희 아이도 있는데 매번 야근하고 주말 근무하고 그러다 보니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백사명은 부드럽게 웃으며 가족과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라고 조언했다. 주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묘하게 뭉클한 분위기가 흘렀다. 정말 사람의 가치는 외모나 직함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네요. 그러게요. 처음에 저 어르신 보고 쓸데없는 선입견을 가졌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렇게 대화가 한창일 때 매장 안내 스피커에서 소식이 들려왔다. 알려드립니. 2시간 안에 전산이 복구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 고객님들께서는 조금만 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소리에 매장 전체가 환호했다. 직원들도 한숨을 돌리며 박수를 치기도 했다. 임시방편으로 매출을 뽑고 재고를 관리했던 시스템이 제법 잘 돌아가고 있었으나 전산 복구만 되면 훨씬 더 수월해질 터였다.
김 팀장은 얼른 일어나며 말했다. 자, 모두 힘냅시다. 2시간만 더 이 체제로 버티면 됩니다. 그는 곁에 앉아 있던 백삼용을 돌아봤다. 정말 오늘 큰 도움 주셨습. 만약 어르신 아니었으면 저희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입었을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참 반성하게 됐고요. 아님니 그냥 제가 아는 걸 잠시 도왔을 뿐이에요. 직원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으니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겠죠. 나중에 제가 뭔가 더 도울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 아, 사실 이미 엄청나게 도와주셨는데도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마땅치 않네요. 혹시 필요한 물건이 있으시면 제가 최대한 편의를 봐드리겠습. 에이, 색연필 세트 하나 사러 온 건데 무슨 특별 대우까지 받나요? 그래도요. 손녀분이 필요하다는 색연필이랑 다른 문구들 제가 직원들한테 연락해서 재고 정리 먼저 해놓으라고 하겠습. 그리고 결제도 빠르게 해드릴게요. 백삼용은 살짝 웃었다. 그럼 감사히 받겠습. 사실 기다릴 때 수영이가 힘들어 했거든요. 그리하여 김 팀장은 컬러 드로잉 세트와 몇 가지 학용품을 별도로 챙겨오도록 지시했다. 이어서 문구 담당 직원이 빠르게 임시 영수증을 작성했고 현금 결제를 위한 간이 계산대에서 순식간에 처리가 되었다. 수영이는 기쁜 얼굴로 새 색연필 세트를 품에 안았다. 어르신, 결제 금액은 이 정도입니 제가 조금 할인을 더 넣었어요. 고맙습.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었는데. 아님니 오늘 일로 저희가 덕을 얼마나 봤는데요. 그 와중에 직원들과 고객들이 눈에 띄게 달라진 태도로 백삼용과 수영을 바라봤다. 처음에 삐딱했던 시선은 온데간데 없고 존중과 감사가 깃든 분위기였다. 아이를 태우고 장난을 치던 젊은 부부도 옆에서 혹시 대단한 분이시라면서요? 아까 여기 시스템 살려주셨다던데 정말 감사해요 라며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어디선가 할아버지 최고 하고 어린아이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한편 매장 한쪽에서 메모를 들고 분주히 뛰어다니던 김 대리가 갑자기 달려왔다. 팀장님, 이제 곧 전산 연결이 된대요. IT팀이 서버 복구 확인 중이랍니다. 좋아, 다들 조금만 더 힘내자. 전산 돌아오면 임시로 적어놓은 판매 목록들이랑 재고를 빨리 입력해야 해. 그래야 실제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알겠습니다. 주변이 정신없이 또다시 북적이기 시작했다. 이제 마무리 작업에 돌입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 와중에 김 팀장은 다시 한번 백삼용을 찾아와 살짝 머뭇거리더니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사실 처음에 어르신을 뵀을 때 제가 외모만 보고 판단했어요. 심지어 괜히 귀찮게만 구는 손님이라고 속으로 생각하기도 했고 이번 일로 제가 참 부끄러워졌습. 그럴 수 있죠. 인생 살다 보면 저도 그런 실수를 했을 때가 많았답니. 저 개인적으로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르신께서는 예전에 CFO로서 큰 성공을 거두셨을 텐데 지금처럼 평범한 생활을 하면 아깝다는 생각 안 드세요? 백삼용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수영이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사실 전 전혀 아깝지 않아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소중함을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거든요. 성공이란 건 돈과 지위만으로 평가하기엔 너무나 좁은 개념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정말 그렇군요. 저는 늘 회사에서 더 높은 직책, 더 많은 성과급만을 생각했어요. 제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김 팀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일 계기로 저도 다시 한번 제 인생 우선순위를 생각해 봐야겠습.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 괜찮습. 저도 감사해요. 이렇게 멋진 할인 매장 덕분에 수영이가 색연필도 사고 저도 예전 감각을 조금 떠올릴 수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살짝 고개를 숙여 서로 예의를 표했다. 주변 직원들은 은근히 미소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잔잔하고도 따뜻한 기류가 매장을 감싸는 듯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산이 완전히 복구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매장 스피커에서는 이제 카드 결제와 재고 확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여기저기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아, 드디어 됐다. 살다 살다 이런 날도 있네. 고객들도 직원들도 모두 안도했다. 임시 체제를 통해 막아낸 손실 덕분에 매출 하락은 최소한으로 그칠 것 같았다. 김 팀장과 김 대리가 재빨리 달려가 임시로 작성한 재고 목록과 매출 내역을 전산에 입력하도록 조정했다.
혼란스러운 하루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을 때 매장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모두 백삼용과 수영에게 감사와 존경의 눈길을 보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가요. 수영이의 목소리가 새색 연필을 꼭 쥐고 있다 그래, 수영아. 이제 갈 시간이 됐구나. 김 팀장과 직원들이 우르르 따라 나왔다. 정말 고맙습. 오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백삼용은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제 소소한 경험일 뿐인데요. 김 팀장은 주차장 출입구까지 직접 배웅하더니 조심스럽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혹시 제가 이 매장을 계속 관리하게 되면 앞으로도 가끔 자문을 구해도 될까요? 저희가 회계나 재고 관리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그럼요, 언제든 전화 주세. 그렇게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손녀의 손을 잡은 백삼용은 매장 밖으로 조용히 걸어 나왔다. 처음 들어설 때와는 전혀 다른 공기가 그를 둘러싸는 듯했다. 여전히 매장 안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적어도 그 시선은 존중과 감사였다. 매장 앞에서 수영은 활짝 웃었다. 오늘 진짜 신기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매장을 살렸다니 멋져요. 하하. 그냥 할아버지가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을 잠깐 알려준 것뿐이야. 너도 크면 네가 가진 재능을 누군가에게 도움 주는 데 쓰면 돼. 그럼 나는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화가가 될래요. 좋지. 우리 수영이의 꿈을 응원해. 그들은 그렇게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집으로 향했다. 매장 문이 닫히기 전에 김대리가 달려나와 작은 박스를 건넸다. 안에는 예쁜 스케치북이 들어 있었다. 아, 이건 저희가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수영이가 그림 그린다니까. 꼭 받아주세. 감사합니. 백삼용은 머쓱한 듯 박스를 받았다. 결국 이날의 해프닝은 모두에게 많은 것을 남겼다. 할인 매장 직원들은 뼈저린 교훈을 얻었고 손님들 역시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자라는 깨달음을 입으로 전하고 있었다. 김 팀장은 가족 그리고 사람에 대한 태도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 덕에 매장은 대형 손실 위기를 벗어났으며 새로운 시스템 개선 아이디어까지 얻게 되었다. 장바구니 한가득 문구류와 생활용품을 담고 돌아가는 백삼용과 수영의 뒷모습 위로 환한 겨울 해가 빛나고 있었다. 누군가는 정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딱이네. 하고 농담처럼 말했고 누군가는 그분은 이미 용이었는데 스스로 개천을 선택한 거 아니야. 하고 대답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느낀 변화와 배움이 조용히 전해지고 있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판단한 적은 없으셨나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은 숨은 재능과 잘 드러나지 않는 가치를 품은 분들이 계십니.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이웃이나 함께 일하는 동료의 또 다른 가능성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떠올려 보세. 때론 한 번에 열린 질문이나 작은 배려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직함이나 옷차림 혹은 현재의 처지만으로 그 사람의 전체를 단정 지으려 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보여주듯 누구에게나 오래된 열정과 재능, 그리고 인생에 무거운 사연이 있을 수 있음. 혹시 미처 알지 못해 무시하거나 배제했던 이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상상 이상으로 깊고 특별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숨은 재능은 무엇일까요? 당신 자신에게도 아직 발휘되지 않은 힘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 한 번쯤 용기를 내어 스스로를 또 주변 사람들을 더 알고자 해보세. 그 작은 시도가 당신의 세상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